안녕하세요. 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란 이름의 전차와 제1기 신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안정세를 유지하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오름세로 전환해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2%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뒤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시 언급했던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세제 보완 등이 포함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이 더불어민주당이란 이름의 전차입니다. 왜 제가 이제 전차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쟁 영화를 보면 이제 롬멜의 전차, 그 미국의 패튼 장군의 전차, 그러한 그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란 전차가 이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과 그리고 기득권 세력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명명했고, 또 제1기 신도시는 오늘 방송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다 자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시중에 1100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부동자금이 풀림으로 해서 이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도 흘러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부동산 시장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국토교통부 관계 당국들이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 제목은 그렇습니다. 방송 내용은 바로 제1기 신도시를 공공 재건축에 관한 특별 법률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노태우 정부 당시에 지어진 5개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제1기 신도시. 거기에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40층에서 50층의 재건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지어진 이 제1기 신도시는 지금 30년이 다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30년 전에 지어진 건축 기술로 엘리베이터라든지 노후 수도관, 전기, 인프라들이 열악해서 거기에 사시는 입주민들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이 토목 건설 사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파트를 새로 신축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건설 그 사업이 경제 성장률로 끌어올리지만은 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민들이 새로 가전 제품도 사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또 자동차도 새로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아파트 신축이 끌어올리는 경제 성장률 기여도가 다른 사업군보다도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 부동자금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물 경제와 괴리가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그 곤두박질 칠 텐데, 그러한 그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을 주는 그러한 요인들을 미리 이러한 그 미래 사업에 부동자금이 흘러들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40층에서 50층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그 1기 신도시 임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들.
그 집주인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가느냐?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주거 난민들, 그렇죠. 청년이라든지 신혼 부부들이 살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사시는 그 임대인, 집주인들에게는 개발 차익 그 환수를 유예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거 난민들, 청년과 신혼 부부들은 거기에서 공공재건축으로 이제 지어진 그 아파트에 살면서 값싼 임대료를 내면서 20년 동안이죠. 장기 2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공공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은 바로 국민연금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을 통해서 주택 공공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5년 거치 20년 상환의 고정금리 연이 5%라든지 6% 이것은 이제 그 신축되었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가 바로 이분들 이자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 시대에 이 부동자금이 5%나 되는 고정금리 거기에 이제 부동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인 제1기 신도시 공공재건축에 관한 특별법에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상임위원장이 어제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 국토교통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그 가짐으로 해서 이러한 그 사업을 속도감 있게 그 경기도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와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그 재건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일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등 그분들에게 우선 이러한 계획안을 알려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하는지 등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40층에서 50층 그 옥상에다가 그 서클 그 아파트들을 이제 크게 그 연결을 하는 그러한 고가 그 연결 하늘 정원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그 40층, 50층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옥상으로 하늘 정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제공할 수 있고 또 그 하늘 정원에서 산책이라든지 그러한 그 운동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의견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북측에서 드디어 이제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는 이번 기회가 저희들한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1월 3일 재선을 앞두고 열세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이제 그 한반도에 긴장을 높임으로 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사로 자처하고서 나설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19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더불어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과 한반도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